중세 유럽의 뒤틀린 성문화 신앙과 규율이 낳은 기괴한 이야기들. 중세 유럽은 신앙과 윤리라는 이름 아래 성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기가 강할수록 욕망은 더욱 기이한 방식으로 분출되었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성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 속에는 기괴한 규율, 잔혹한 처벌, 음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화들이 얽혀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1. 결혼 첫날 밤의 특권, 본권 영주의 초약권. 흔히 초약권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중세 본권,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결혼하는 여성의 첫날 밤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법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암묵적으로 유지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프랑스의 주교 피에로와 리즈의 비극. 13세기 프랑스, 리즈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한 젊은 여성 마리아는 마을 대장장이 장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미모는 그녀의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마을을 다스리던 영주이자 동시에 성직자였던 피에르 주교는 마리안에게 초약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장과 마리아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은 손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고 마리아는 수도원에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안이 감금된 수도원에서는 성직자들에 의해 더욱 끔찍한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성직자들의 비밀스러운 방탕함. 중세 유럽에서 성직자는 금욕을 강요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타락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황과 주교들조차도 첩을 거느리거나 난교 파티를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 로드리고 보르자와 방탕한 밤. 보르자 가문의 악명 높은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수많은 애인을 거느렸으며 사생아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의 연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줄리아 파르네세라는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주최한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밤의 축제라는 연애였습니다. 이 연애는 1501년 바티칸에서 열렸으며 수십 명의 창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은 벌거벗은 채 춤을 추었고 식탁 위에는 밤이 뿌려졌으며 이를 주워 먹으려 엎드리는 여성들과 성직자들이 함께 난잡한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연애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보르자 가문이 교회를 사유화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3. 정절 벨트 사랑인가 감금인가? 흔히 중세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에 나가면서 부인을 지키기 위해 정절 벨트를 채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벨트는 여성이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장치로 음부를 완전히 가로막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장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정절 벨트가 오히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세에도 성적 통제를 위한 물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네치아의 무도회에서 발각된 정절 벨트 사건. 한 가지 기록에 따르면 14세기 베네치아에서 열린 가면 무도회에서 한 귀족 여성이 갑자기 실신했습니다. 그녀를 간호하기 위해 하녀들이 그녀의 옷을 벗기는 순간 그녀의 허리에 묶인 금속 벨트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녀의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채우던 것으로 열쇠는 남편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실신한 이유였습니다. 벨트 안쪽이 녹이 슬어 있었고 피부에 깊이 파고들어 감염이 발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귀족 사회에서 은밀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4. 성적인 죄에 대한 교회의 처벌. 중세의 고해 성사에서는 성적인 죄에 대한 신문이 매우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적절한 자세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는가? 만약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매춘부 로잘린드와 공개 참회. 14세기 런던에서 활동하던 로잘린드는 가난한 여성으로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성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되어 교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회의 판결은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채찍질을 당해야 했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창녀라는 단어가 낙인으로 새겨졌습니다.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녀와 관계를 맺은 성직자는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마녀 사냥과 여성에 대한 억압. 중세 후기로 갈수록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들은 마녀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 또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마녀의 성애 재판. 1587년 독일 바이에른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마녀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남성을 유혹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교회 재판에서 그녀는 악마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고문이 가해졌고 결국 그녀는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악마가 나를 찾아와 검은 염소의 형상으로 변했고 나는 그와 교접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화형에 처해졌으며 그녀의 죽음은 마을 여성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육교회의 성관계 규율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낮에는 안 되고 이 자세는 안 되고 이날도 안 돼. 중세 유럽에서 교회는 성관계를 통제하는 규율을 만들었고 이는 매우 상세하고 황당했습니다. 금지된 요일 주일 일요일 금요일 예수의 고난일 토요일 성모 마리아의 날 대림절과 사순절 동안에는 성관계가 금지됨.
허용된 체위 선교사 체위 남성이 위에 있는 자세만 허용되었으며 그 외의 자세는 죄악으로 간주됨. 낮에는 금지 성관계는 밤에만 가능했으며 낮에 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졌음. 이처럼 중세 유럽은 신앙과 규율을 앞세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까지 억압했으며 이는 오히려 더욱 음란하고 기괴한 성문화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치며 중세 유럽은 신앙과 규율로 성을 억압했지만 그 속에서는 기괴하고 잔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기가 강할수록 욕망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더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여기서 확인해보세요.